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잘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삼각형에서 변 길이, 각도 A씨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삼각형을 딱 좀 표시를 좀 해보면 되겠고요. A, B, C 각도 표시되어 있고 A각이 60도 주어져 있고요. 물론 BC 길이 2루트 3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각 45도 주어져 있는데 AC 길이를 턱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도의 대응변은 딱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인 법칙이 되겠죠. 사인 60도에 2루트 3 처리된 결과 사인 45도에 문제 이제 AC 길이 이렇게 처리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C 길이라는 것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열심히 쓰면 되겠고요. 2 루트 3에다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되겠고 이렇게 또 약분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 루트 2 해서 깔끔하게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 루트 2. 자, 첫 번째 주어진 정보,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 사인 법칙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삼각형에서 이번에 이제 변길이 두 개의 각도 딱 또 주어지네요. 자, 이건 또 뭔가요? 또 열심히 또 좀 표시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처리됐을 때 BC 길이, AC 길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 각이 120도를 뭐 이렇게 표시했나요? 좀 그림까지 좀 신경 써서 각도 표시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A, B 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변 길이의 끼인 각 주어진 상태에서 대응 변 길이 물어봤다. 이건 또 뭐죠? 그럼 코사인 법칙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B 제곱 처리해주면 자, 5제곱 붙었을까요? 그 다음에 4제곱 16 쓰면 되겠고, 그 다음 2배의 5 곱하기 4 해주고 코사인 120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 120도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일단 여기 41 계산해주고요. 이 부분 이제 약분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61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길이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루트 61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정보 두 변길이의 끼인 각 이런 형태의 대응 변길이 물어보는 뭐 전형적인 이제 코사인 법칙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수 2x, 14y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웃한 세계해항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겠죠. 2하고 14를 더하게 해주면 2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지금 8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8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얼마씩 커져가는 거죠? 6씩 커져가는 거죠. 그럼 또 6 이렇게 커져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또 다시 뭐 등차 중앙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 이렇게 처리해서 y값도 구해가겠고 이때 이제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28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등차 쇠리라는 정보까지 뭐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면 뭐 세의 숫자 가지고 등차 중앙 만드는 이 정도라면 우리가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시그마 열심히 계산 결과 새로운 시그마 값을 계산해달라. 시그마 규칙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돼 있을 때 2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각각의 시그마로 가면 되죠. 2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BK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2를 끄집어내게 되면 주어진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5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그대로 또 빼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러면 가볍게 50에서 10을 빼서 계산한 거니까 40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시그마 규칙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학습되어 있는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을 기납적으로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이 써져 있습니다. 초항 가르쳐 줬고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3항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1항은 마이너스 16 나와 있는데 그럼 2항 차곡차곡 구하면 되겠죠? 2항을 구하려면 이걸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6 처리해서 8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너무 쉽게 구해서 이상한데요. 지금 3항을 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3항을 또 역시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3항은 2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16 처리해주면 되니까 4에다가 더하기 해서 그럼 20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항이 끝인가요? 감사합니다.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수열 있을 때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특징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항 형태가 되게 되면 앞에 숫자들 1, 2, 3 각각 제곱되어 있으니까 n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뒤에는 쭉 똑같은 숫자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을 k는 1부터 지금 7항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k제곱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그마 규칙이죠. 시그마 k제곱에 해당하는 규칙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되는 이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6분의 7 곱하기 8 처리가 되겠고 곱하기 그럼 얼마인가요? 14에 15 처리 되겠고 그럼 2, 7이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3, 2, 6, 3, 5, 15 처리되겠고 2에다가 4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20에다가 그러면은 140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154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시그마 규칙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시그마 K 제곱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좀 이제 학습이 되어 있다면 또 무난히 처리 가능하겠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반항 정도는 학습해서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살펴봅니다. 3항, 6항 가르쳐준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300보다 커지는 항은 과연 몇 번째 항입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뭐 나누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6항을 3항으로 나눈다면 96을 12로 이렇게 나누는 결과가 되겠고 이 결과는 뭐 당연히 뭐 R 세제곱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R 세제곱이 그러니까 8 이렇게 처리되니까 R 값은 2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3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A3은 그러면 AR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4A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A 값은 또 수항 3 해서 일반항 자체가 이제 아예 얻어지겠습니다. A 그 다음에 R에 n-1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 300보다 또 커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 이렇게 됐나요?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2의 n-1제곱이 언제 100보다 커집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2의 6제곱이 88, 64니까 2의 7제곱이 7제곱이 그러면 64, 12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n-1이 7일 때 100보다 커지겠다. 이렇게 좀 답하면 되겠고, 저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몇 번째 항입니까? n은 이제 8, 그러니까 8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몇 번째 항이 커집니까? 8번째 항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뭐 일반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 풀이 원리 곱하기 되어 있는 거니까 나누기 하는 형태로 해서 R 세제곱 처리해서 결과를 공비를 빨리 구해가는 과정. 주어진 값들 하나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반항 형태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일반항 AN이 AR의 n-1제곱 되는 요 형태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초항도 찾고 그다음에 일반항에 또 이제 완성시켜서 최종 문제 풀어가는 그런 형태하고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7번 등비수열의 일반항 가장 또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그런 기본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A각도 주어졌을 때 이제 B각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이제 각에 관한 정보 E, 사인 A, 코사인 C, 사인 B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라면, 자, 뭐 관계식이니까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R분의 A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코사인 C는 E, A, B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되겠고 여기는 2R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R 소거가 되겠고 2 약분되고 A 약분되고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남은 정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이퀄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제 B제곱 처리되니까 이렇게 또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제곱하고 C제곱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되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A, B, C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렸습니까? A값하고 지금 C값 여기 부분들이 여기 이제 같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A 각이 50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C각도 이제 50도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고, 그럼 100도가 돼 있으니까 B각은 또 그럼 몇 도가 되겠습니까? B각은 80도 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제 뭐 문제에서 이제 뭐 각
삼각비와 관련된 그런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변길이 형태로 해서 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인지를 좀 알아봐야 하는 과정이죠. 그런 내용을 좀 가미해야 전체적인 이제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A각이 50도다 라고 해서 와 신나라해서 뭐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삼각형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살펴가는 것이 우선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삼각비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b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sin a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sin a분의 a는 이걸 2r 이런 때 이제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주고 받으면서 변 길이 b하고 요 b 자체는 뭐 a라는 것은 뭐 2r sin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변 길이하고 삼각비하고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비 관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변 길이 비 관계가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 가장 긴 변은 뭐 4에 해당하는 거겠고 됐죠? 자, 근데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이는 이제 곧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 길이가 좀 정보가 많으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값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처리되니까 2K, 3K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K 제곱 처리되겠고 빼기 2배의 그래 2배가 아니고요. 2배는 좀 빼기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니까 16K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3이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2K, 3K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우리가 이제 K는 다 열심히 다 소거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코사인 C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둔각삼각형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C 값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사인 C 값이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삼각형 4, 1 이런 형태 B 만든 거니까 루트 15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했냐고요? 옆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넓이 자체가 3루트 1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사인 C를 이제 열심히 구한 이유는 이제 2K, 3K 해주고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사인 C 값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자, 루트 15 소거가 될 것 같고요. 3 루트 15, 3 루트 15 이렇게 소거가 됐습니다. 2도 약분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럼 K제곱은 4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K 값은 2가 되겠고 그럼 이제 변 길이 다 얻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긴 변 4K가 이제 가장 긴 변으로 좀 처리가 되는데 K 값이 2가 나왔으니까 변 길이는 뭐 당연히 8 해서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와, 한 문제에 그래도 뭐 다양하게 좀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변 길이 b 이런 부분들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 길이 b가 삼각비의 b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변 길이 b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c 값 뭐 아무거나 하나를 해도 되는데 c 값을 좀 구해서 또 사인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넓이 구해가는 공식 보면서 값을 구해서 이제 실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준비까지. 와. 지금 우리가 이제 삼각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는 건데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내용은 10번입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원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고 뭔가 좀 느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파트 부분에서 SN을 구하게 되면 SN이 이제 2분의 항수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식으로 쓰게 되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합 공식 나온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게 되면요. 2분의 dn 제곱 2분의 2a-dn 이렇게 처리돼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거죠. 해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냐면 n은 2차식이구나. 그죠? n이 2차식이로구나. 이런 걸 이제 보고, 등차수열의 합이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상수항이 없거든요. 상수항이 없다.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상수항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정상적인 등차수열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한다면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공차다. 2분의 뒤에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중요한 지금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S1 equal A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2를 대입해서 그럼 이제 얼마가 되나요? 5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3, 4인 거고 초항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로 잘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SN 빼기 SN-1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AN을 이렇게 좀 구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좀 특징을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이곳에 이제 2배 해주면 이제 공차가 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이용하게 되면 EN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빼기를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EN 플러스 2에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짝 좀 속도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좀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7항 마이너스 그렇죠. 초항이 이제 관해가 되면 초항은 항상 이제 관해에서 이제 묻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7항을 구하라. 그럼 이곳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7이 14 더하기 2 해서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A7 빼기 A1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곳에서 이제 5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뭐 11이에요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에 2를 대입해주면 6이 나오지 5가 나오지 않잖아요. 요게 좀 약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니까. 자,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 부분 얘네에 대한 1차식 2차식 상수성 없다 공차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차를 좀 빨리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일반항 구해가는 사실 이 부분들도 원래는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뭐 성질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도 있는 부분 제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겠으면 차분하게 차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번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그런 문제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등비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3, S6, 그 다음에 S9, 369 뭔가 좀 관계가 있어 보이죠? 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AAR, AR의 N-1승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SN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죠. 자, 열심히 다 더하게 해주면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항을 좀 쓰게 되면 AR의 N승, AR의 N 플러스 1승 해서 이제 AR의 E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좀 이제 N개를 좀 더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합을 할 때 요거를 좀 특징을 좀 잘 살피면요 R의 N제곱을 이렇게 공통으로 꺼내게 되면 AAR 이렇게 돼서 AR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합은 이 부분들이 이미 S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R의 N승 곱하기 SN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을 n개씩 이렇게 합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일정하게 곱하기 했으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뭐 SEN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 두 식을 더하게 해주니까 SN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n개를 뭐 더 쓰게 되면 여기는 R의 2n제곱 곱하기 SN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그런 형태 수식이 좀 주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S6이라는 것은 S3을 기준으로 따지면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63이라는 것은 7 곱하기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7, 63 이렇게 되니까 R 세제곱이 8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R 값이 2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S9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사실 S3에다가 1 더하기 R의 세제곱 R의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SN 여전히 공통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1 더하기 8 여기다가 사실은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계산인데 그래도 뭐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72에다가 73에다가 7을 곱하기 하는 건가요? 3, 7이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7, 7이 49에 51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뭐 51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식에 의해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의 생김새에 맞는 이제 이런 그냥 논리적인 그런 형태를 좀 이용한 거죠. 이렇게 이제 모양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 관계에 의해서 수식 관계를 보여드린 거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식으로만 열심히 하던 부분들에 조금 이제 살붙여서 학습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조금 복습을 통해서 내용들 좀 잘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S15 방금 전에 공부했던 얘기 또 나왔습니까? S15 이런 부분들은 S5에다가 1 더하기 5, 10, 15니까 R 5제곱, R 10제곱 이렇게 사실 곱하기 하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부분 1 더하기 R의 5제곱에 R의 10제곱 한 이 결과가 이제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뭐 이건 뭐 T제곱 플러스 T는 이퀄 2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볍게 처리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t에다가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4, 5,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R의 5제곱이 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나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A 9, A 19 이렇게 됐을 때 등 비수열인데 나누게 되게 되면 뭐 항 넘버 차이는 R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R의 5제곱이 4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뭐 그냥 16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 사이의 관계들을 조금 학습해서 알아두니까 뭐 12번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 합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이제 수식에 의해서만 하게 되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는 방법들 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영도권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한면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D에 대해서 AE 길이가 3이 되는 이런 곳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4루트가 되도록 삼각형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BE 길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넓이에 관련돼서 이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죠. 자, 삼각형 ABE의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끼인 각도 부분들을 좀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 해주면 이제 넓이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4루트이다 이렇게 나온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4가 좀 이렇게 소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값은 3분의 2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B 길이하고 이제 연결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둔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해 부분이 좀 신경 쓸 항목이 된 것 같습니다. 부호를 좀 신경 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BE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이죠. 끼인각 이런 형태가 되니까 16 더하기 9 빼기 2배의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25 처리되겠고 약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부호까지 바뀌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돼서 33의 루트 33 답을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부호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챙겼다면 그죠? 넓이 구해가는 식에서 뭐 사인값 구해가는 건 좀 무난한 문제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90도보다 더 커져가는 거니까 둔각되기 때문에 부호를 좀 잘 처리해서 역시 코사인 이 계산 부분들에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부호가 바뀐 부분 정확히 좀 잘 챙겨서 실수 없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3번 마무리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27항까지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 가르쳐 줬습니다. 완전히 감사합니다. 1항 가르쳐 줬고요. 2항 또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규칙이 아주 재밌습니다. 3항이라는 것은 그럼 뭐죠? 앞에 있는 두 개의 항들을 더하기 해서 두 개를 더하기 해서 3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4항 역시 두 개를 또 더하기 해서 그러면 5 이렇게 만들고 5항은 그럼 또 두 개를 더하기 해서 8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만들까요? 했는데 와, 여기 아주 규칙이 있습니다. 6항이라는 것은 1항하고 결과가 또 같아져야 되겠죠. 즉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5번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좀 6항 이런 부분들 이거 좀 반복해서 쭉 써야 되겠습니다. 6항부터 10항까지 이렇게 또 반복해서 쭉 써지겠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써지겠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데 27항까지 합하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1항에서부터 5항까지 합한 이 부분들을 5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5항 되겠고 26, 27들이 남을 텐데 그곳에다가 그럼 26, 27이라는 것인데 두 개 항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A1하고 A2를 또 다시 한번 좀 더 더하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27까지 AK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문제 유형 됐습니까? 자, 제가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10에다가 19가 되나요? 19 곱하기 5 해주겠고 더하기 두 개 항이 또 있으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5, 9, 45 그럼 95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 98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규칙이 좀 몇 개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뭐 이게 조마식 주어져 있는 거 이웃하나 사이 관계 뭐 구해서면 쭉 구해가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건데 뭐 1을 집어넣으면 다시 6항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1항 되겠고 7항은 또 2항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 반복이다 금방 알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아주 좀 재미난 규칙에 의해서 계산해 가는 건데 좀 당황하지만 말고 거기에 이제 주어진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좀 알아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용량이 2리터인 두 용기 A, B에 각각 1리터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A에 들어있는 물의 4분의 1을 옮긴 후 B에서 또 3분의 1을 또 A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하나의 시행이라고 한다. N번 시행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 그때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호호. A 용기에 남아있는 A 양, B 용기에 남아있는 B 양.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맨 처음에 이제 물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죠. 각각 1리터씩 들어있었으니까 물의 양은 2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딱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4분의 1을 B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3이 일단 A 용기에 남아 있고요. 그러면 4분의 1이 이쪽으로 좀 옮겨 오겠습니다. B 용기로, 그죠? 4분의 1 A를 옮겨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B라는 원래 양은 어떻게 되죠? 합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2배가 아니고요. 2 빼기 2 마이너스 AN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B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용기에 이만큼 있는데 B 용기에서 3분의 1을 다시 A로 옮깁니다. 이 부분에 이제 3분의 1을 A 용기에 옮기면 이만큼 이제 또 합해지겠죠. 이렇게 처리된 것이 그 다음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 방에 처리하니까 좀 어려웠나요? 자, 그래도 이제 계산을 좀 잘 해보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3분의 1 처리되어 있고 일단은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4분의 3an 더하기 2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4분의 3 약분되니까 4분의 1 되니까 2분의 1 an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서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형태 점화식이 완성되는군요. an 플러스 이렇게 된 점화식이 얻어졌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Q 계수해서 이제 이 계수들을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정답은 뭐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뭐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6분의 3 더하기 4에서 뭐 6분의 7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어갔냐가 이제 관심사죠. 자, 문제를 보니까 각각 용기에 1리터씩 들어있으니까 전체 합 용량은 2리터다 라고 해서 관계되어야 되겠고 A 용기에 있는 4분의 1을 B로 옮겼다. 그러니까 A 용기에는 이만큼 남아있고 B로 이제 4분의 1이 이동해 왔죠. 그 다음에 B에는 원래 Bn이라는 양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관계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제 B 양이 이만큼 돼 있는데 이 부분의 3분의 1을 다시 또 A로 옮기는 거니까 그 옮긴 양,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합쳐져서 그 다음번에 용기 양이 되겠다. 관계식을 구해가는. 그 다음 뭐 연산이니까 여기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가는 이 절차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다시 한번 듣고 다시 익혀보고 또 연습장에 또 스스로 해보고 하면서 좀 실력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첫째 항이 500, 공 B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이런 등비수열들을 열심히 곱하겠네요. 곱하기 해서 BN을 만들어 놨는데 BN이 최대가 되겠다. 곱하기는 최대가 되겠다. 그럼 이제 이 AN 부분들이 1보다 큰 값이 되게 되면 BN 값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건데 AN 값이 이제 1보다 작은 숫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BN 값은 실질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이제 양수를 곱하기 할까요?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항을 좀 구해야 되겠죠. 500 곱하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과연 언제까지 1보다 크겠습니까? 그거랑 같다면 이렇게 처리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500 처리되겠고 그러면 분모에 있는 부분들을 우변으로 곱하면 2의 n-1승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500까지 커지려면 근데 2의 우리가 10제곱이 1024 이런 걸 좀 알아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의 9제곱은 그러면 5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제곱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2의 9제곱 즉 n-1 그냥 곧바로 하면 되죠. 뭐 n-1이 9가 되게 되면 뭐 안 되는 거겠고 즉 n이 10항이 되게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부동호가 좀 바뀌는 모양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n은 몇 항까지? 9항까지가 되는 거죠. 9항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를 집어넣으면 8제곱 되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자, 9항까지를 처리해 주는 것이 최대값이 되겠다. 뭐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걔는 처음에 판단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보다 큰 거, 왠지 곱하기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1보다 계속 큰 항을 곱하기 해주면 B값이 점점 커져서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나중에 이제 1보다 좀 줄어드는 수가 나오게 되면 다시 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때까지 곱하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에 대한 조사, 사실은 뭐 1보다 작을 때를 조사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의 형식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을 결정하는 과정, 그 부분들만 좀 잘 처리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수학적 기납법 증명 어떻게 하냐 물어봤습니다. n이 2일 때 당연히 정의된 초항 부분을 알아보는 거죠. 좌변은 항이 2개짜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1하고 4분의 1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1하고 4분의 1을 더하게 해주면 좌변 결과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러면 4분의 5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가에 들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에 들어간 항목 끝났고요. 그 다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뭐 K를 부터 바꿔서 좀 성립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절차를 좀 이해하면 되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특징을 살펴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 그 다음 번째 항, 요게 이제 K 번째니까 그 다음 번째 항을 양변에다가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한다를 더하기 한다라는 얘기는 K 플러스 1 제곱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역수 형태죠. 이 부분들 이제 나에다가 이렇게 좀 더하기를 좀 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좌변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항은 우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항에다가 아이고 이게 지금 나에 해당하는 부분 써져 있네요.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빼기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이 뭐죠?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들이 우변 자체를 보게 되면 이 마이너스 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부분들이 이제 이 K 들어간 요 자리에 우리가 이제 K 플러스 1이 들어간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이제 K로 바꿔야 되겠죠. K 플러스 1분의 1 요 형태가 보여드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K 플러스 1번째. 그래서 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더 커져가는 거니까, 즉 우리가 이제 더하기 하는 항보다는 더 이제 다에 있는 우리가 최종 증명해야 될 식이 더 커져가는 그 식이다.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에 들어갈 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 다에 들어갈 것을 FK, GK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F4A라는 얘기는 뭐 4로 곱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죠? F5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F5 되겠고, 그럼 여기도 그럼 G5를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에다가 이제 5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나 다 됐고, 들어갔으니까 5 들어가니까 6제곱, 6제곱 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고, 이곳에다가는 또 5를 집어넣으니까 2 빼기 이제 6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호호호호. 6제곱 분의 1에다가, 그럼 이게 6분의 12에 1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11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뭐 계산식이 뭐 이제 독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뭐 66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수식들이 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좀 마음에 드는 식이 아닌가 봅니다. 주어진 식 됐을 때 이 다음 항들을 양변에 똑같이 더하게 가는 거니까 써져 있는 거 됐고요. 그 다음 부등식이라서 그렇죠.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증명해야 될 식. 우리가 지금 이곳에 더하기 한 것보다는 나중에 더하기엔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 부분들보단 또 작아서, 이런 이제 이론 절차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요거를 좀 이양시켜서 뺀 모양이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 부분 상상하는 것까지, 그 다음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 과정. 됐죠? 자,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증명하는지 자체가 좀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정의된 초항 부분, 그 다음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를 보여가는 절차,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째 항이 무엇을 더 더하게 하고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판단해서 증명해가는 것이 수학적 기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시그마 규칙이 다음과 같은 쭉 좀 성립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시그마 했으니까 합이죠. SN 이렇게 결과가 3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SN-를 좀 열심히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3분의 N-1에 여기는 N 플러스 1 처리되게 되겠고,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이제 좀 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SN-SN-를 이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분의에다가 N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돼 있죠.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 N제곱 플러스 3N 이런 부분에서 이건 또 어떻게 되죠? 빼기 N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n 플러스 2에다가 n제곱이 사라지면서 3n 플러스 1에서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 부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항 부분들이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일반항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더하기 해서 이제 SN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n 플러스 2에 AN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거를 해가면서요. 그럼 이제 AN 자체가 그러면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일반항 이런 부분을 얻어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 문제 자체는 이제 K는 1부터 그럼 15항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은 좀 무리 없이 좀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시그마 K니까요 2분의 15,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1이 15번 있으면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약분하니까 8 되는 거니까 5, 8, 40에다가 8, 8, 1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전체적인 계산은 이제 125에서 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뭐 빼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연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데 바로 이 부분들. 자, 주어진 식에서 일반항 부분들, 시그마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일반항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써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최종 AN 일반항을 구해가는 그 과정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집중해서 이 부분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좀 살짝 위험한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변길이 18 변길이가 딱딱 주어져 있고요. 넓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 내부에 점 P에서 수선의 발대를 내려서 좌표를 정했다. AP 길이가 딱 주어져 있을 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둘레의 길이가 또 11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이때 이제 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우선 뭐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10 곱하기 8 곱하기 sin A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3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sin A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in A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나중에 이제 여차하면 뭐 코사인 값으로 가는데 일단 sin A 값 좀 구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P에서 수선의 발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각형 A, Q, P, R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AP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직각되는 거니까 이제 반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다음 이쪽에서 반원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뭐가 되죠?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QR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sin A 값이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되죠. 삼각형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됐으니까 sin A 분의 그다음 이제 QR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외접원 ER 이렇게 되는데 이 외접원 반지름 자체가 지금 AP 길이니까 이게 좀 4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QR 길이는 4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니까 3에서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문제에서 또 뭐가 또 주어져 있냐면 삼각형 AQR의 둘레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또 정보들을 좀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 AQR 되어 있을 때 뭐 이 길이가 좀 3 나왔을 때 여기는 뭐 XY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가 또 8이다라는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이번에 또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QR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2분의 1 x 곱하기 y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in A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또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8분의 3 xy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무엇을 구해달라고요? 최대값이요. 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또 뭐죠? x 플러스 y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이렇게 처리되겠고 8이 돼 있으니까 대입할 게 주면 루트 xy가 약분해서 4가 되겠고 그러면 xy의 최대값이 또 16 이렇게 처리해서 이 xy가 좀 커질수록 이제 넓이가 커져가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크거나 같다. 약분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이제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됐죠? XY의 최대값을 좀 써놓은 거니까. 됐죠? 이 부분들은 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자,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부분. 넓이 얼마라고요? 6 이렇게요? 근데 뭐 이렇게 식을 제가 좀
이쁘게 쓰지를 못한 것 같죠? 이 부분들은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뭐 표현된 최소값 형태를 쓴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뭐 이쁘게 좀 써야 되니까 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도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 넓이하고 이렇게 주어진 이 항목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일단 sin A 값을 구해가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로 좀 해야 될 항목인 거고요. 그 다음은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직각으로 수산발 내렸다는 부분에서 AP를 지름을 원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또 삼각형 AQR 이 부분들도 지금 외접원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외접원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이 R이 즉 AP 길이가 이제 지름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QR 길이를 좀 구하게 되겠고, 문제에서는 좀 둘레 길이 주어진 거에서 변기를 나왔을 때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 부분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XY의 이 산술기의 평균에서 XY의 최대값, 이곳에 이제 최대값 부분들이 16이 들어가서 이 계산 결과는 이제 최종적으로 6 처리되는 과정까지 됐습니까? 오, 식에 대한 연계성들, 뭔가 하나가 중간에 삐끗하게 되면 이제 연결고리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차곡차곡 연결을 좀 잘 해서 풀어야 될 좀 난이도를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교과서에도 실리는 거라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대표적인 또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번 문제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등차 수열 Bn의 n까지 합은 TN이라고 하겠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근데요, 등차 수열 부분들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제 n이 이제 공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동으로 약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에서 채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계수가 공통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공통계수 부분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을 일반적인 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SN이 좀 이렇게 생겼다, TN이 또 이렇게 생겼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SN 빼기 SN-1를 통해서 이제 AN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K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이 식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좀 하면 되죠. 뭐 최고차 계수가 2였으니까 뭐 4n 이런 형태 좀 만들어 놓고요. 초항 부분들이 그러면 6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tn 빼기 tn-1 이 부분을 이제 bn을 좀 구해야 되는데 k는 뭐 공통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n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면 되겠고, 되죠? 초항을 또 2를 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5n 맞는 거죠. 5n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7항이니까 이거에 좀 대입을 하게 되면 B 7항분의 A 7항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K는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게 이제 약분해서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7을 좀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이고, 이걸 좀 2를 좀 미리 약분할 걸 그랬나요? 일단 뭐 4n 플러스 2에다가 10n 마이너스 8 되는데 대입하기도 좀 불편하니까 숫자 커지니까 2n 플러스 1에다가 5n 마이너스 4 처리하고 이제 7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 7이 14에 15가 되겠고 5, 7, 35에다가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31분의 15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이 문제 역시 등차 수열의 합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n에 대한 2차식 1차 상수항이 없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 계수 똑같은 부분들이 소거될 수 있는 부분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해가는 부분, 요 K 부분들 이제 공동 처리하고 그냥 안쪽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과정에서 A, N, B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그래서 이제 나누기 형태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소거되는 형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잘 알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좀 다른 정보들이 하나 더 제공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재미있게 구성된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들을 학습해가면서 20분을 학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을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S20이 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S20을 우리가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2분의 항수 20 되어 있고 2a 플러스 19d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 계산 결과가 0이다. 아주 좀 독특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2a 플러스 19d 이 부분들이 0 되겠고, 이게 이제 음수니까 뭐 a는 뭐 양수인 그런 형태, 점점 줄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0이 돼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n이 더 큰 숫자고, 결과가 또 같아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럼 sm부터 좀 알아봐야 되죠. 뭐 2분의 항수는 m이 되겠고, 그러면 2a 플러스 m-1t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고. 근데 이 식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2a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항수 m에다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9d 공통 처리하니까 m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20d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d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sn 또 형태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n만 n으로 바꿔가면 되는 거죠. 그럼 n 처리해주고 n-20d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결과가 서로 갖다 처리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m제곱 마이너스 20m이라는 부분들하고 n제곱 마이너스 20n 이런 부분이 결국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게 되면 m-n 공통에다가 그럼 m 플러스 n 남고 20 이렇게 처리돼서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m 더하기 n이 그럼 얼마다? 20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만족해주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라는 숫자가 더 클 때 그럼 이제 어떤 순서상이 되죠? 1하고 1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와가서 9에다가 11 처리되겠고 10 되면 안 되죠. 이쪽은 이제 n 값이 더 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는 몇 개다? 9개의 순서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해서 풀어가는 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식에서 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자체만 이제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관계식,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대입을 통해서 한 문자로 바꿔가고 그 다음 또 이제 바꿔가고 그 다음 이제 결과가 같아지고 자연스러운 연산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문자 형태로 됐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등차 수열의 합, 그래 봐야 2차식인데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도전적으로 풀이를 하면 풀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n에서 1에다가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접선 길기의 제곱을 an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오래간만에 이제 도형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기억할까요? 중심좌표 1,0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 이렇게 잡혀질 때 접선을 쫙 그었다고요? 그럼 이제 직각 이렇게 처리될 텐데 막 길이들을 좀 표시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 1 되겠고 요 길이는 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는데, 자 제곱에서 빼게 되면 n제곱 플러스 2n이 처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는 이제 소거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여기가 세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접선 기울기라는 것은 뭐죠? 탄젠트, 세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가 되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니까 삼각비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은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자, 근데요 또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 이제 n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많이 보던 이제 분부수 모양 형태 만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에서 열심히 좀 집어넣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처리했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군요. 그죠? 네, 그럼 이제 2k-1을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1분의 1 처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2분의 1 시그마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2분의 1 제곱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비직성이 보였죠? 쭉 가서 50을 대입해주니까 101분의 1 마이너스 그럼 99분의 1 해서 규칙적으로 보게 되면 자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01분의 1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01분의 100은 2로 나누니까 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01분의 50 이렇게 지금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접선의 방정 기울기다 라는 부분들이 좀 간만에 좀 나왔는데 좀 사실 잘 모르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해가지고 그러면 y는
m에다가 와우 x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처리해서 안 하길 잘했습니다. 뭐 직선 방식 만들어서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1m에서 찾아야 되는데 역시 좀 불편하군요. 길이 자체가 돼 있으니까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탄젠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삼각비 배웠으니까 그죠? 탄젠트 세타가 직선 기울기다. 요걸 이용해서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깔끔하게 좀 잘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것 대입해서 그 다음 연결해 가는 거니까 이해되죠? 조금은 좀 낯선 형태로 접근해서 이제 뭐랄까요? 일반항을 좀 만들어야 되는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학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영도권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33 삼각형 주어져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을 딱 그었는데 또 ACD 요 각하고 그 다음에 ADB 요쪽 각이 또 이렇게 같아지도록 D점을 또 정했습니다. 이때 BD 길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근데 맨 처음부터 A각의 이등분선 이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수선의 발들을 좀 내려서 변 길이는 3이고 그럼 2가 되겠고 여기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이런 부분들 뭐 금방 볼 수가 있겠군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3분의 2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각하고 D각이 같다. 이런 정보는 무슨 정보가 주어지냐면요. 이건 좀 원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좌표를 잡아서 A하고 B 이렇게 돼 있을 때 중간에 뭐 C 이렇게 좀 잡혀져 있고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원주에다가 좀 다른 각을 잡아가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런 부분이 D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원주각이 이렇게 서로 같다. 다행히 또 이각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중요한 특징.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걸 만들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삼각형을 좀 만들어 놓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CD에 대한 원주각들이 이곳에도 있는데 그곳에 원주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D에 대한 원주각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어서 이 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만든 삼각형 BDC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BD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를 뭐 한쪽을 뭐 K 이렇게 놓으면 이쪽도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는 애초에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는 K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2배의 K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각 D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이 부분들은 180-A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각에 대한 코사인 값 여기가 이제 코사인 A가 되는 거죠. A 값이 3분의 2 나온 부분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쓰면요 2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의 이 부분들이 자 여기가 3분의 2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얼마가 되죠? 3분의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3분의 4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 3분의 10이 되는 겁니까? 3분의 10 이렇게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K제곱 값이 10분의 39, 27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때 이제 좀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3 루트 3 되겠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3 루트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3 루트 30 이렇게 그럼 10분의 3 루트 30 이렇게 된 거니까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도형적인 특징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각도 같아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원을 떠올리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원주가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삼각형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그 과정 절차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각도 부분들은 센스 있게 대처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23번 영도권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도형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만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고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쉽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좋은 문항들이 몇 문항들 좀 보였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일취월장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도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